가게서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원투자 증시 각도기 곽사준입니다. 오늘도 아주 신나는 주말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아, 이제 호흡이 딱딱 맞아요. 먼저 사전에 짠 것도 아닌데요. 아, 그리고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그쵸. 뭐 코스닥 뭐 2000년 고점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2000년 고점 빼고는 만세 한번 합시다. 3창 말고 1창만 합시다. 네. 아, 시작. 만세. 네, 오늘 저희만큼이나 기분 좋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오늘 좀 골고루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올라서 사실은 2016년에 재판인데 다른 주식도 좋을 거다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좋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2016년 재판이었으면 지금 지수만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텐데 기다리면 오는 거야. 네, 오히려 이제 엉덩이 들썩하신 분, 저거 올라간다 해서 내 거 버리고 가신 분들은 이제 도탄에 빠지지만 그렇죠. 엉덩이 붙이셨던 분은 좋을 건데 아마 저희 그 증시각도기 TV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엉덩이 붙이셨겠죠? 그렇죠. 엉덩이만 네. 붙였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한 번씩 주는 네.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드렸던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를 서로 칭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뭐 특이한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니지만 많이 올랐던 업종은 보험주가 네. 많이 올랐고요. 3.5%나 올랐습니다. 음. 업종이. 그리고 은행이랑 증권도 어느 정도 올랐고요. 네. 유통 쪽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싼 주식이 가. 네, 그렇죠. 저희는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또 저거잖아. 우적 어택 마우스 돼가지고 정확히 맞췄어. 싼 주식만 가. 그죠? 싼 대형 주식들. 대형 그쵸. 주식 지금 돌아가면서 갑니다. 지금.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이 오르면 좀 올랐어 이러면 다른 걸로 가서 이것도 올리고 얘네들 다 오르면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으로 도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싼 건지 그거를 꼭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저께 건설주 말씀드리면서 장관 교체 이후에 2차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건설 수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건설 올해 수주가 역대 최고치 180조 원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네, 2020년 10월 누적 기준으로는 145조 원이거든요. 네.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0%가량이 늘어난 수치고요. 수주가 네. 주거용 건축 수주가 50% 증가하면서 전체 건설 수주를 견인했다고 합니다. 네. 네, 통상 연말에 이제 공공 예산을 집행하니까 연말에 또 수주가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11월까지의 월 평균 수주보다 네. 보통 12월이 한 80% 정도 높은 수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네. 감안을 했을 때 2020년 건설 수주가 180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는 예. 전망이 나왔고요. 21년, 22년에도 건설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밸류에이션 계산 한번 해보시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밸류에이션 계산 한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전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네. 감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그럼 연간 시장 규모가 얼마? 180조. 예, 이거는 1년 수주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건설 수주가 막 2년, 3년 그러니까 매출이잖아. 1년 매출. 아니죠. 건설 수주 누적 잔액. 누적 잔액.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조금 안 맞네. 연환산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네. 내가 틀렸네. 수주 잔고. 네. 네. 근데 내년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죠. 네? 아까 얘기하기엔 내년도에도 그쵸. 수주 잔고가 늘어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면 이게 만약에 수주 잔고가 4년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 현재 수주 잔고를 1년 매출로 환산하는 것도 그럴 수 있죠.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3년에서 4년 수주면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국내 수주면 국내만 이제 국한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외까지 네. 합산을 해야겠죠. 해외에 있으면 또 해외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내 거는 안 터지니까 요즘에 국내는 부실 디폴트 이런 게 거의 안 나고 해외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럼 국내 쪽에서 이제 180조라고 하고 해외 거 띄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180조 이상 또는 그 이상 나온다고 하면 마진이 10%라고 하면 시가총액도 그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음. 그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도 좀 최근 단기 급등을 좀 했지만 그래도 좀 싸 보이는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 좀 아직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8조 마진 10% 정도 되면은 그 매출 18조에서 그렇지 18조 20조 시가총액이 이 정도 형성되는 게 맞을까? 매출액만큼은 안 되겠지. 그죠? 아니구나. 매출액만큼 내야 되는구나. 만약에 매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매출액이 매년씩 180조씩 나오면 예를 네. 들자면 그리고 10% 마진을 준다면 시가총액이 180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 건설업종이. 10% 마진을 준다면. 예, 그렇죠. 예. 그냥 평균적으로 대입을 했을 때. 네. 그럼 그거보다 싸면 싼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네. 많이 싼 거네요. 아직도 올랐습니다만,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송고리만 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논란의 테슬라인데요. 지금 어떤 데서는 두 자릿수 목표 주가를 제시한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더 크게 간다 이렇게 제시한 데도 있는데요. 네. 뭐 공매도도 최근에 쳤던 마이클 버리 사례도 말씀드렸죠. 근데 11월에 이제 중국 판매량 수치가 나왔는데 역대 네. 최고치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네. 11월 판매량이 21,604대로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2.7%를 달성을 했고요. 네. 전월 대비 78% 상승한 수치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138% 상승한 수준입니다. 네. 네, 같은 기간 내연기관 차량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밖에 안 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상하이 공장에서 지금 모델 3를 자체 생산 중인데 10월 초부터 모델 3 가격을 약 4,250만 원 정도로 기존보다 8%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영향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엔 모델 Y도 시험 생산 중인데 내년 초에 본격 양산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중국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들기만 하면 나가는 거지. 그렇죠. 못 만들어 못 나가는 거지. 네. 예. 테슬라의 내년 그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량 목표를 테슬라에서 얘기하기로는 30만 대, 25만 대 이렇게 잡았거든요. 각각? 실제 각각? 네, 각각. 그럼 55만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 중국 증권사들의 전망치는 훨씬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증권사에 따르면 내년도 테슬라의 중국 시장 판매량이 올해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보다 76% 많은 88만 대까지 급증을 할 것이다. 그럼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생산하는 걸로는 다 못 판다는 얘기네. 그렇죠. 모자라서. 네. 그럼 해외 못 만드는데 이만큼? 이 정도 못 만드는데. 네, 이 정도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공장 빨리 지어도 어려울 텐데. 내년에 아무리 많이 지어도 100만 대 이상 팔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88만 대를 중국이 갖고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지? 네,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네. 이렇게 전기차가 핫하다 보니까 애플도 이제 전기차 완성차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아, 드디어. 근데 드디어.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 이 소문이 사실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테슬라 등 이런 자동차 업체의 출신을 계속 채용 중이라고 하고요. 자동차 협력 업체들과 예비 협력 협상이라는 걸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협상 내용을 보면 애플이 자동차 벤더들에게 가격과 이제 세부 사항 등을 요구를 하는 그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애플의 칩을 공급하는 TSMC는 애플과 자율주행 칩을 같이 개발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네. 애플이 2024년부터 2025년 그 사이쯤에 애플카를 공개할 예정이고 네. 부품업계에 따르면 애플카가 테슬라 모델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애플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거밍치 역시 애플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2023년에서 25년 사이에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빙성을 네. 더했습니다. 아, 밍치고가 아니고 거밍치구나. 네. 나하고 동신가 보네. 네. 중국어로 하면 내가 꾸어야. 아, 꾸어예요? 꾸어 시아서. 예. 그렇군요. 네, 네. 나 저기네, 동시네. 네. 먼 친척 있을 수 저희 조상이 중국에서부터 왔습니다. I'm from China. 네, 근데 뭐 실제로 뭐 현대차처럼 완성차를 만들진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러면은 누가 제2의 폭스콘이 될까요? 그러게요. 아마 폭스바겐이 폭스콘이 되지 않을까? 그럴까요? MEB 라인을 그렇게 많이 만들겠다고 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히 한번 짧은 권순장의 브릿지로 한번 여러분 수소차, 전기차 이 경쟁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힘든데 피곤한데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일요일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권순장의 브릿지에 아주 엉뚱한 분이 한번 출연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증시각도기하고는 전혀 딴판 분이 놀랄만한 분이 한번 출연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알람 설정해 두시면 딱 되면 이게 뭐야 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알람 한번 설정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왜 증시각도기에?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그렇지. 분이시죠. 하지만 네. 모두가 아는 유명한 분이시죠. 네. 네. 그리고 아이폰
12, 이 시리즈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품귀 현상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도야? 아직도라고 합니다. 네, 배송이 길게는 한 달까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이게 아하. 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네, 어떤 사람은 이제 12 프로 맥스를 11월 13일에 사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뭐 3주가 넘게 아직도 안 안 오니까 나왔어? 뭐 취소했다는 얘기 사람도 있고요. 이 정도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2 시리즈가 이제 10월 30일 날 이제 국내 출시 후에 한 달 동안 약 60만 대가 판매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전작보다는 20%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럼 매달 언제까지 팔릴까? 언제까지? 1월? 2월? 2월까지 팔리면 네. 원래 1분기는 핸드폰 업체들이 비수기입니다. 1월, 2월은 그냥 버리는 구간이에요. 네. 원래 제일 좋은 게 뭐지?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의 시즌이에요. 그때 연락이 나가거든. 그러면 그걸 언제부터 찍어요? 보통 6월 정도, 늦은 6월? 아니면 7월부터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한 달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핸드폰 회사들은. 그러면 보통은 4분기에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분기 하이라이트 찍고. 근데 이렇다면 애플 밸류 체인은 4분기 좋다. 거의 확실한 거지. 지금 네,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어지면 내년 1월까지도 좋다는 거지. 그러면 작년 대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이쪽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핸드폰 시장에 다시 부흥을 좀 한다면 죽어있던 핸드폰 밸류 체인들이 한번 뜰 수 있다라는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듯한 그런 5G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통신사에서 5G 투자가 11조 원 정도 할 거다라고 네. 메리츠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미국의 5G 주파수 대역 경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5G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G 장비. 네, 이 주파수 확보는 곧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삼성전자의 납품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의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1차 이 C밴드 주파수 경매 입찰가가 19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고 경매 과정에서 이 가격이 더 크게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C밴드? 네. 그리고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총 낙찰 가격이 한 4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번 경매에 내놓은 주파수가 이제 5G 황금 주파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C 밴드라는 게 저대역 주파수 대비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 이 대역보다 전파 도달 거리가 길기 때문에 넓은 커버리지 확보에 유용한 주파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8GHz 대역 중심으로 5G를 상용화한 버라이즌이 특히 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버라이즌이 1차 경매에서 입찰 우위를 점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네. 지난 9월에 이제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이 앞으로 5년 동안 8조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도 맺은 바가 있어서 더더욱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그 벤더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네. 통신 쪽으로. 5G도 네. 너무 쉽지 않았나. 야, 근데 14조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시장이? 11조. 11조면? 예. 3등분 할 거 아니야. 네? 에릭슨, 아, 네. 노키아, 삼성전자. 하웨이는 안 할 테고 거기는. 네. 3등분 하면 한 3억 정도. 정상등분 하면 한 3억 5천씩 받는 건데. 네. 3억 5천 받아가지고 얼마나 3조 내려올까? 밑단으로 얼마나 내려올까? 고민 좀 되네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자.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면은 한국과 이제 중국 업체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CATL, LG화학,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대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수조 원을 앞으로 쏟아부을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 돈으로 한 20조 원 규모의 탈석탄화 기술 지원 기금 이거 가운데 수조 원을 일본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업들도 계획을 내놨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벌써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공개를 할 거라고 하고 수년 내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닛산은 좀 걸립니다. 2028년에 자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기로 했고요. 네. 최근에 현대차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2025년에 시범 생산을 하고 2030년부터 본격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요타는 벌써 내년부터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은 압도적으로 좀 빠른 시기인 것 같고요. 될까 싶기도 하고 저 머릿속에는 야, 2차 전지 기술자들 맨날 밤새서 채찍으로 맞으면서 일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네. 네, 이 이렇게 전고체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건데. 그렇죠.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꾼 전지고요. 기존 배터리보다 충전 시간은 짧고 주행 거리는 2배 이상 긴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안전하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2035년에는 일본이 순수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전면 중단할 거라고 밝혔고요.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핵심 부품을 이대로 가면은 너무 의존하게 될 거다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달 기준으로만 배터리 시장의 한 60%를 한국의 세계 업체와 CATL이 차지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절연제 시장도 이제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네, 여기가 이제 작년에 중국 상하이 에너지의 세계 1위를 넘겨준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위기감이 좀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늦은 것 같아. 네, 과연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늦은 것 같아. 여러분, 감히 한마디 드리면 앞으로 2030년 안에 한국, 일본 자동차 이기는 거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필드에 있는 필은 그래요. 어떠세요? 저도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럴 것 같은데 또 일본이 사실 장기간 동안 제조업에서 워낙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또 제가 일본의 그 일본전산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어보니까 평소에는 일본 사람을 되게 무시를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와, 이 제조업에 대한 일본인들의 장인 정신? 역량, 장인 정신 이게 너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다시 보게 됐는데 또 어떤 저력이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지금으로서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한 우리 것 같은데. 나침반은 차를 잘 모르잖아. 차 잘. 뭐 제로백 같은 것도 관심 없잖아. 30초 제로백 뭐 이런 거. 제로백 30초에도 저는 뭐 나쁘지 않죠. 주기만 한다면 그냥 탈 수만 있으면. 아, 차 모르잖아. 내가 보기에는 넘어갔어요. 게임 끝났어.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차는 제조업이 앞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었죠. 애플이 자동차에 진출한다. 우리 예상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테슬라의 최대 난적은 애플이 될 것이다. 이제는 자동차는 가전의 영역으로 가서 어떤 가정과의 뭐라 그래 영역이 교차하고 막 이런 크로스오버 영역으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가전과 자동차의 시장이 하나를 뭉땡이로 뭉쳐지면서 시장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 합이 더 커지는 A 플러스 B는 C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1번은 제조는 잘할 겁니다. 계속. 근데 이게 제조로 되는 영역이 아니죠. 네. 권순양의 브릿지에서 한번 저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확진자가 요새 너무 큰일 났어 진짜. 주변에서도 막 얘기 나오고 막 펑펑 있죠. 터져. 큰일 났어 진짜. 네. 오늘도 뭐 증권사 한 지점에서 통째로 확진이 받았다고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689명 오늘 발표된 수치가요. 사흘째 한 700명에 육박을 하는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큰일 났네. 네. 예전에 정은경 본부장이 한 일 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과연 이렇게 될까 싶었는데 이대로 가면은 머지않아서 네.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난은 하지 말자. 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네. 사실 이 정도면은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잖아요. 이미 있겠지. 좀 많이 퍼져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네. 사실 전수 검사를 그냥 막 해버리면은 감염자 확진자가 훨씬 더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느낌상. 주말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걸리시더라도 건강이 좋으신 분은 능히 이기고 나갑니다. 저 한창 자전거 탈 때 감기 걸리면 4시간만 자면 다 났어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주말이잖아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밤 9시 이후에는 할 게 없으니까 음. 집에서 뭐 책도 좀 보면서 승식 네. 감독의 TV도 좀 보면서 네. 권순장의 브릿지도 보면서 네, 이렇게 좀 평안한 네. 주말을 보냈으면 그럼 뭐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잖아. 우리
각도의 TV 보시는 분들은 위로가 많이 되는 한 주였어요. 네. 이번 한 주는 진짜 이번 한 주만 같아라 막 이럴걸요. 예, 어떠세요? 입사 이래 처음으로 보는 이 강세장 맛. 달콤합니다. 아, 그냥 달콤하고 끝났어? 그냥 달콤해? 뜨거운 느낌 안 들어요? 뜨겁기도 하고요. 달콤하기도 하고. 근데 입사한 이래로 진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강세장을 응. 처음 봤죠 올해. 음. 근데 뭐 3월부터 계속돼 와가지고 좀 이제 무뎌진 것 같아요. 아, 앞으로 마치 이런 장이 계속 펼쳐질 것만 같은. 그렇지, 그거야. 무뎌졌죠. 그게 핵심이야. 이제 나중에 되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 네, 그렇죠. 왜냐면 장중 조정하고 올리거든. 시장이 장중 조정하고 올리고 막. 그리고 항상 시장은 어떻게 한다? 과도하게 가. 그래서 나중에 서로 미쳐요. 근데 미친 사람이 맞을 때가 봐. 이성적인 사람이 틀리고 이성적인 사람이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 좀 냉정하게 대합시다.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때가 와요. 네. 분명히. 그때는 진짜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잔파도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못 맞춥니다. 이 잔파도는 그냥 밀어붙이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게, 하루 이틀 빠지는 거는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그냥 잔파도는 포기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쭉 따라가는데, 저희가 아니다 싶을 때는 저희 나침판이 잘 얘기해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잠시 바보가 되는 기간을 좀 거치겠죠. 그렇지. 네, 감안해 주시고요.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막 댓글에 이 바보 천치야 막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시장 끝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 더 폭등하고, 폭등하고. 사상 최고치 더 달리고. 원래 마지막에 봉이 제일 크게 나잖아. 이렇게 빡빡 나잖아. 그쵸. 그죠? 그때 저희는 문가로 가시라는 말씀. 이제 춤을 그만 거두시고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시고 출구로 나가시라는 말씀을 꼭 저희가 열심히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죠? 네, 아직까지는. 어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대에서 선수들이 춤 선수들이 나와서 춤추고 있어요. 무대에 그 춤 선수들이 지나가고 어중이 떠둥이 나와서 춤출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 리레이팅 되고 있는 장이에요. 아까 뭐 은행 보험, 증권 엄청 싸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싼 주식들이에요. 이 애들이 올라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거, 가격이 제값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아직은 출구를 갈 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하겠지. 예. 그러나 여러모로 지표상으로 아직 시장을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뭐 지표가 별로 없어요. 그런 지표는 없는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도 네, 주말을 잘 보내겠습니다. 네, 편하게 잘 지내도록 네, 하시고. 이제 연말이 벌써 다가옵니다. 네, 연말 같지가 않다. 그러게요. 네.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내하고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크리스마스 때요? 네. 저희 키우는 강아지 토리와 함께 애견 전용 펜션 이런 거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요즘 그 난리 나는데 개판이더라고요. 네, 개 애견 그 산책 호텔 뭐 개판 났어. 완전 네. 개가 그냥 판을 쳐요. 애견 산업도 네. 지금 엄청 급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한번 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근데 오겠습니다. 내가 오래 산 형이 한마디 해주면, 그럴 때 거기서 개 얘기 이런 거 꺼내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랑하는 아내하고 있기만 해도 즐거워요. 아내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아내 얼굴만 보고 있을래요. 내 기회를 준 거 아니야 지금. 저는 364일 그렇게 보내고 있고, 하루 정도는 이제 애견 펜션 정도로 잡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능구름 같은 애 잘 빠져나가네. 네, 오늘도 같이 보내려고요. 네. 맛있는 저녁 빨리 가서 먹어야겠습니다. 형처럼 하지 말고 잘해봐 좀. 네.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네. 그래, 밥도 얻어먹고 살아야지. 네. 네, 그럼 저희는 빨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